네, 올해 실손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보험 설계사로부터 예전 실손보험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라는 권유를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실손보험료가 조정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 예전 실손보험보다 새로운 실손보험이 좋은 걸까요?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즘에 보험 설계사분들로부터 이 실손보험 갈아타라라고 권유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요즘에 제 주위 분들도요, 네. 들어보면은 이제는 지금의 보험으로,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고 있는 신실손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 듣고 있고요. 네. 저도 사실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는 보험 지금 필드에서는 이게 좀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요, 실제로 우리가 구실손을 얘기하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9% 정도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 우리가 신실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9% 정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손보험은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네. 내가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지? 예. 라고 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구실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네, 2009년 이런 거를 우리가 9월 이전에. 네, 이런 보험을 우리가 구실손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책임 부담금이 0%입니다. 이게 좀 특징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실손을 얘기하는 게 2009년 10월 이후부터 17년 3월까지 가입한 상품, 네. 실손보험. 이게 책임 부담금이 자기 채당금이 10%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판매되고 있는 거 17년 4월 이후에 판매된 실손보험, 착한 실손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 책임 부담금이 30%.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첫 번째로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이 자기 부담금이 적다 보니까 과잉 진료가 많이 일어납니다. 의료 쇼핑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네. 이게 싸다 보니까 이제 네, 자꾸 막 일단 진료받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근데 이런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이 전체 실손 가입자의 90%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많다 보니까 보험사 그러네요. 입장에서 손해율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야 이거 구실손으로 옮겨 타게끔. 그다음에 설계사 권유를 입장에서도 하는 거군요. 설계사 입장에서도 구실손에서 실실손으로 갈아타게 되면 또 신계약이 되다 보니까 네네.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쌓이는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필드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실손에서 실실손으로 갈아타게끔 예. 권유를 하고 있죠. 올해 그러면 실손보험료 조정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 정부에서는요, 올 1분기 안에서는 이거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손해보험협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손해율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실손, 표준화 실손 같은 경우는 9%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실실손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할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이제 수수료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고민되죠.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있는 걸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권유한 대로 옮겨 타야 될지 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워드 3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젊다. 네. 그다음에 젊다. 젊다. 그다음에 내가 병원을 자주 안 간다. 네. 그다음에 내가 비급여 진료가 필요가 없다. 비급여 진료가 필요가 없다. 보통 얘기하는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거든요. MRI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주사제라든지 아니, 뭐 이런 도수 건데, 치료 이런 도수 거. 치료 예. 이런 건데 사실 젊으면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 내가 구실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구실손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실수보다 높습니다. 예. 그럼 병원도 가지 않는데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실손으로 한 번쯤 갈아타는 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예. 젊다, 그다음에 내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 않는다. 그다음에 비급여 진료가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실실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이 연령층이 좀 있으시고 네네. 병원 자주 가시고 네. 비급여 항목의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네네. 구실손이 낫다라는 결론이 들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분들이 자꾸 갈아타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보장 담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실손은요, 우리가 기본 플러스 특약으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구실손은 다 합쳐져 있어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치료라든지 예. 아니면 MRI라든지 비급여 주사제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구실손 입장에서는 가입하신 분들은 굳이 내가 병원도
이제 자주 가야 되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실손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이 있겠는데 네.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한 35% 저렴하거든요. 실손, 예, 예. 아니 신실손이.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원도 가지 않는데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권유할 때 정말 그렇네라고 실질적으로 바꾸시는 분도 꽤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예.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자기의 보장담보라든지 자기의 개인의 어떤 환경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그 항공권으로 치면은 풀 패키지 항공권과 저비용 항공 그런 차이 네. 같아요. 뭔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추가 요금 부담되고 신실손이 맞습니다.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담보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회당 30만 원까지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신실손 같은 경우는 도수 치료가 350만 원, 비급여 진료가 한 200, 비급여 주사제가 250만 원, MRI가 300만 원 정도 한계가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횟수도 좀 다르죠. 네.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180회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보험 들었을 때 한 진료 코드당 60회, 6달 이상은 안 돼. 이런 얘기가 이제 18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 실실손 같은 경우에는 50회로 제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급 항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실손이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왜냐면 난 자주 가야 되고 혜택을 그러네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을 좀 잘 그러게요. 따져보셔야 된다는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무작정 뭐 권유한다고 들을 건 아닌 맞습니다. 것 같고 자기 상황과 이용 뭐 내역이나 이용 분석을 좀 맞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정부가 실손 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네네네. 하던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또 우리 보험료에는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지도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냥 그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냐면 지금의 실손 보험은 차등되지가 않죠. 무조건 오르면 다 같이 오릅니다. 이게 그렇죠.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면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등제는 뭐냐면 지금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을 받으신 분만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용 횟수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내자. 이런 거거든요. 기본 취지가. 자동차 보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손해율이 커지면 당연히 내가 이제는 보험료를 더 많이 오르게 맞아요. 되는 할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보험료 차등제가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과잉 진료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차 보험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내가 조그마한 흠집이 났는데 이거 내가 보험 처리할까 말까. 보통은 자기 돈 내서 간단한 맞아요. 건 치료하게 예,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죠. 보험료 차등제가 되면 이거 내가 보험 적용 받을까 말까. 간단한 거 가지고 보험 적용을 안 하고요. 보통 내 돈 들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할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세이브될 수 네. 있다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 차등제가 현실적인 방안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된다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실손보험과 관련된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권혁중 외래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